자, 이번엔 두 번째 백현동 의혹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영장에는 백현동 혐의 어떤 의혹이 적혀 있을까? 역시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백현동과 관련된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따끈따끈한 오늘 조간신문 단독 보도 내용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백현동입니다. 챕터 2 백현동. 김인섭은 비선의 최측근이다. 비선 최측근이다. 검찰 구속영장 중에 보면 김인섭, 이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이자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측근으로 검찰을 보고 있죠. 내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달라. 정진상 실장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통화 문자만 약 300회 이상을 주고받았다라는 게 영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김인섭은 비선 최측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박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 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십시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1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검찰은 이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동반자라고 봤다라는 보도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정계에 처음 입문하려할 때 김인섭 씨에게 형님, 제가 내년 선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해보려 합니다. 라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고 이 백현동 사업 때 김인섭 씨가 정진상에게 내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도와주고 특혜를 준 관계다라는 게 검찰의 영장에 기재된 시각입니다. 이번엔 챕터 3 증거인멸과 관련된 건데 이른바 위증 교사까지 이번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영장에 제기된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증을 한 증인에게 통화를 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보시죠. 검사 사칭 재판 관련 통화. 김인섭 씨의 최측근 A씨가 뭐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주면 되지라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종용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증인 A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위증을 요구하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증인이 위증을 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 직전에 증인에게 했던 전화 통화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라고 위증을 종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대표는 증인이 왜 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실을 얘기해달라고만 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법전. 네네. 위증 교사는 다른 혐의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혐의가 좀 가볍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작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 위증 교사는 그야말로 사법 방해죄예요. 네. 우리나라에 뭐 명시적으로 미국과 관련과 된 미국처럼 사법 방해죄가 있지는 않지만 가장 저질의 가장 악한 그 사법 방해가 위증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 해가지고 판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위증 아니겠습니까? 그 위증을 교사한 건 더 나쁘죠. 왜냐하면은 위증 교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피고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2020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혐의가 뭐 다들 생각하는 것이 이제 형님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것과 관련된 그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그 혐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혐의가 있었냐면 이재명 그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거는 누명을 쓴 거고 나는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허위 발언이다라고 그렇죠. 재판에 갔고
거기에 증인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 후보가 그것도 거짓말이다. 형사처벌 받았는데 무슨 검사 사칭을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그 당시 이제 재판 받을 땐 경기도지사가 김병량이라고 하는 성남시장의 그 비서를 그 회유를 한 거죠. 왜냐하면 김병량 씨가 누구냐면은 그 성남시장이었는데 그 당시 검사 사칭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공격했던 사람이 김병량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행 비서가 딱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PD의 고소를 취하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 그 1심 판사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상대방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발언을 하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 검사 사칭했다라고 한 것이 누명이라고 한 말이 네. 설득력이 있네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시장의 수행 비서가 양심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책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시던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폄훼를 갖다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김병량 시장이 또 그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그 당시 내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녹취를 한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그 녹취록이 다 있으니까 그 녹취록을 갖다가 봤을 때 도저히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꽤 세월이 흘렀는데 그 증인이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한 대화에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 그렇죠. 그걸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증을 한 사람이 지금 검찰에 나와가지고 내가 위증을 한 것이 맞고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고 이게 단순히 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당시 녹취했던 녹취록이 있다. 이걸 검찰에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이 위증 교사죄를 이 혐의를 검찰에서 빼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냥 해주면 되지라고 이 대표가 수차례 유리한 증언해달라고 전화로 종용을 했다. 위증교사 혐의까지 지금 추가가 된 건데 박수현 수석님, 예.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두고 최근에 여권과 검찰에서는 이 대표 주변에 뭐 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뭐 부인과도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부인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했지만 통화한 게 사실로 드러나는 등 이부 경쟁이 막으려고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 장면과 그 장면이 좀 뭐랄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겹쳐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평균적으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뭐 저관여층 뭐 이런 국민들이 이런 걸 보시면 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마 검찰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위증교사라고 하는 새로운 영장 청구의 새로운 혐의를 적시함으로써 아마 구속영장 뭐 여러 가지 청구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런 영향들에 이재명 대표의 신뢰성에 또 쉽게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이제 목적을 맞추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러나 이제 그런 녹취와 녹음과 본인의 어떤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본인 처벌을 감수하고도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이런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검찰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방어를 할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영장 청구의 중요한 그런 어떤 혐의들에 더해서 정말 물론 수사 중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위증교사를까지도 이렇게 해서 새로 영장에 적시를 하고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여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성을 하고 내일 국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혹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게 될 경우에 그 판사에게 정말로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검찰의 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증거인멸 혐의, 아니 위증교사 혐의, 이 마지막 추가된 혐의는 구속의 필요성을 검찰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네, 뭐 저는 그런 검찰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녹취와 녹음, 뭐 본인의 증언 번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가볍진 않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또 앞으로 중요하게 이 방어해야 될 전선이 되는 것은 또 틀림없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수현 전 수석께서 합리적인 의견 주셨어요.
증인이 본인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위증 압박을 받았다라고 녹취록을 검찰에게 제공했을 땐 상당한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 만약에 내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29표의 반란표가 나와서 이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갔을 때 재판부가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이 위증 교사의 증거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 좀 더 다뤄보겠고요. 검찰은 형량과 관련된 잠정적인 결론도 영장에 내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뭐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위증교사 등등등 구속영장 청구서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무기징역이다 이건.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 진술에 의존한 영장 청구서 뚜렷한 물증이 없다. 감정적인 말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박정호 의원님 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11년 이상 형을 때리거나 무기징역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제3자 뇌물이나 배임했다라는 혐의의 액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라는 게 검찰 쪽 설명이에요. 정법전이 더 설명을 잘 주시겠지만은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검찰은 그 고작 저거밖에 못 갖고 오냐고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재반 증거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뭐 말했다고 해주지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계산해서 이거는 심지어는 3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36년 6개월. 36년 6개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뭐 백현동 사업을 통해서 200억 배임이 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박수현 수석님 말씀 주셨지만 유엔 제재, 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거부해서 경기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예. 대한민국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저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심지어는 말도 좀 험한데 위증 교사를 했죠. 네. 이런 걸로 치면은 뭐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검찰은 자신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자꾸 앞서서 우리 민주당의 권칠승 대변인도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뭐 이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요즘 상황을 보면서 제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기존 개념, 이 단어의 개념이 혼돈스러워요. 첫째, 증거란 도대체 무언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럼 진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증거는 그럼 어떤 게 증거인가? 예. 라는 거. 그다음에 단식. 저렇게 수액 맞고 뭐 저렇게 있는 것도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식인가? 저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이 개념, 단식과 증거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의 혼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제는 한 페이지 넘기고 접어야 되지 않아요? 너무 국민들과 민주당을 볼모잡이해서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 보고 있는 건 무기징역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건 무죄다. 무죄와 무기징역 간의 간극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기한의 간극입니다. 무제한의 간극이에요. 예를 들어 뭐 2년과 7년 사이의 간극 정도면 중간에 뭐 4년 정도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건 한쪽은 무죄로 주장하고 한쪽은 무기징역이다 주장하고 그래서 간극이 너무 큰데요. 만약 저게 무죄라면 검찰을 없애버려야죠. 아 저게 무죄면 검찰 없애야 1년 한다. 반을 틀었는데 그걸 유죄화시키지 못한다. 왜 검사들 월급 줍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역으로 보면 1년 반, 2년 가까이 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면에서는 구속해야 될 이유가 없. 이미 도망쳤으려면 그 전에 다 도망쳤다고 틀틀 틀었으면 이미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배임의 문제도 어떤 뭐 지자체 단체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나라는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배임 액수가 많아서 그렇지 200억, 300억 될 수 있지만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완전한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위정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실제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재판부의 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검찰이 생각하듯이 자기네들이 다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을 과연 재판부가 다 그걸 순순히 인정해 줄까? 그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왜냐하면 진실의 어떤 논리하고 범죄적 논리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재판의 결과,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김명수 재판부가 끝났고 최강욱 의원의 지금 이제 지체된 정의 부분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재판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채질 수 있는 요건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